케올리 하워드, 본명 제롬 레스터 호르위츠는 1903년 10월 22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노동자 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컬리는 때때로 더 적극적인 형제자매들에게 가려지곤 했다. 하지만 케올리가 사람들을 웃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은 금세 분명해졌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관객 앞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몸과의 그 어린아이 같은 활기 그리고 즉흥 연기 능력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연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타고난 본능,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역할에도 온전히 몰입하는 능력으로 부족한 재능을 만회했습니다. 쓰리 스투지스에 합류하기 전 그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지역 극단에서 연기 활동을 펼쳤고 훗날 그의 커리어를 정의하게 될 슬랩스틱 코미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컬리는 형 쉔프가 솔로 활동을 위해 그룹을 떠난 후 1932년에 공식적으로 쓰리 스투지스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컬리는 곱슬거리는 젓갈색 머리에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모와 쇼맨 테드 힐리가 그룹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리도록 머리를 밀 것을 제안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끔하게 면도한 스타일은 전설이 되었고 높은 톤의 목소리, 과장된 표정 연기, 그리고 뉴크 소이트 헨리, 우와 같은 기억에 남는 유행어들로 가득한 그의 스크린 속 존재감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비할 데가 없었고 그의 쇼는 대게 넘어지는 장면, 정신없는 몸짓, 그리고 거의 초현실적일 정도로 유연한 감정 표현을 포함했습니다. 파인들은 그의 넘치는 에너지, 연약함, 그리고 모든 공연에 불어넣는 어린아이 같은 유머를 열렬히 사랑했다. 컬리는 1934년부터 1946년까지 컬럼비아 픽처스에서 쓰리 스투지스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약 100편의 단편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중 다수는 오늘날 미국 코미디의 고전으로 여겨진다. 파인들은 1930년작 페언치 드렁크, 1936년작 법정의 혼란, 1930년작 배관 공사하러 가자와 같은 영화에서 컬리의 빠른 템포의 유머와 익살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서 즐겼다. 트리오의 중심 인물이었던 그의 철없는 모습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스투지스의 연기를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벗어나 코믹 타이밍과 창의성을 발휘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케올리 하워드가 스크린에 보여준 순수함과 격동의 조합은 그를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 컬리 하워드는 종종 격동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의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스크린 속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쓰리 스투지스의 멤버로 널리 알려지기 전 짧고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은 단 5개월 만에 끝났고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이후 그의 여러 연애 관계에서 나타날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본명이 제롬 레스터 호르위츠인 컬리는 당시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고 그의 코미디 재능은 아직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의 이른 결혼 생활의 파탄은 그에게 환멸을 안겨주었고 덧없는 연애에서 애정과 인정을 갈구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그의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양상이 되었다고 한다. 케올리는 1937년 6월 7일 일레인 에커먼과 결혼했는데 이날은 그의 형 모 하워드와 그의 아내 헬렌의 결혼 12주년 기념일이었기에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결혼이 컬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정생활을 암시한다는 점이었다. 케올리의 첫째이자 유일한 자녀인 딸 마릴리는 컬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인 1938년에 태어났습니다. 케올리와 일레인에게는 딸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다. 컬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고된 직업으로 인한 압박, 그리고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그의 생활 방식 때문에 두 사람은 1940년 6월에 헤어지게 되었다. 케올리는 딸과 어느 정도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일레인과의 이별은 그에게 매우 큰 개인적인 충격이었고 이는 틀림없이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정신적, 육체적 쇠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 번째 이혼 후 컬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 악화세는 다음 10년 동안 더욱 심해졌다. 원래 체중 변동이 잦았던 그는 이 시기에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게다가 고혈압까지 생겼는데 이는 그의 건강 상태와 잦은 출장 그리고 대중의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삶에서 켈리는 고혈압과 극심한 피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시달렸고, 이는 그의 남은 생애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편 영화에서 연기했던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쓰리 스투지스 멤버로서의 고된 생활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매년 약 7개월 동안 영화 제작 일정이 중단되었는데, 스투지스는 그 시간을 미군 장병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과 사기 진작 활동에 할애했습니다. 이러한 순회 공연으로 인해 그들은 국내외를 누비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공연을 해야 했고, 고된 여정과 변덕스러운 날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공연들은 원래 군인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던 컬리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주로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넘어지고 엉뚱하게 쓰러지고 과장된 동작을 하는 등 쇠약해진 몸을 혹사시키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 동안 컬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했는데, 특히 모는 근무 중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이었다. 밴드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규칙 준수자인 모는 특히 라이브 공연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프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케올리는 일할 때는 항상 모의 규칙을 따랐지만 쇼가 끝나면 과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식, 술,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던 그는 나이트클럽과 바를 드나들었는데, 그에게 그것은 유명인으로서 겪는 피로와 고립감을 해소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저녁 외출은 보통 새벽까지 이어져 그의 수면 부족과 신체 쇠약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컬리는 과도한 생활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무책임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투지스 활동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는 즉시 호화로운 식사, 고급 술, 보석, 애인들을 위한 선물 등에 탕진하곤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재정적인 결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 관리 때문에 그는 여러 번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모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동생의 무면허 재정 고문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컬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라는 번거로운 일까지 대신 처리해 주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감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모의 개입은 단순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스투지스 멤버들을 무대 뒤에서 하나로 묶어준 깊은 가족애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형제애의 표현이었다. 케올리는 사생활에서는 종종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동물에 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자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헌신적인 반려견들은 그에게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케올리는 직업과 관련된 여러 순회 방문과 여행 중에 종종 길을 잃거나 버려진 개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런 동물들과 금세 친해져서 먹이를 주고 돌봐주었으며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동 중에 이 개들을 데리고 다녔으며 적절한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종종 동료 공연자들과 호텔 직원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그처럼 덩치가 큰 남자가 여러 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케올리는 촬영이나 투어를 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이 동물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안정의 원천이었으며, 그의 격동적인 일과 연애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형모는 진심으로 형에게 안정감을 주고 악화되는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컬리에게 안정적인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케올리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메리언 벅스바움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했다. 1945년 10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린 컬리는 결혼 생활이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금세 험악하고 불화로 점철된 관계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단 9개월 만에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다툼, 불신, 그리고 서로 다른 목표가 존재했다.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은 그에게 공개적인 망신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사적인 불행을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이혼 소송을 부추기며 컬리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묘사했다. 이 언론의 과도한 관심은 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컬리는 이미 오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46년 7월 이혼이 공식화되기 2달 전 컬리는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쓰리 스투지스 활동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이 급속도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키 끔찍한 시련 이후에도 컬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평범한 삶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랜 연인은 1947년 7월 31일에 결혼한 벨러리 뉴먼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벨러리는 컬리에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안정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1908년에 딸 제이니를 얻었고 컬리는 쇠약해져가는 건강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발레리는 컬리가 말년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여러 차례 입원하고 신체 기능이 악화되는 동안 간호와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애는 이전의 격동적인 연애와는 달리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도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컬리가 1952년에 사망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이는 평생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추고 코미디 천재로 살아온 한 남자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전 코미디 팬들은 컬리 하워드의 전염성 강한 웃음과 과장된 개성을 사랑해왔습니다. 유명한 슬랩스틱 코미디 트리오인 쓰리 스투지스의 사랑받는 멤버, 그의 특유의 가성, 재치 넘치는 연기, 과장된 표정은 수백만 명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오랫동안 회자되는 코믹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 속 모습을 규정짓는 현란한 기행과 휘몰아치는 에너지 뒤에는 훨씬 더 어둡고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스튜디오의 침묵과 왜곡된 보도,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타들을 보호하려는 할리우드의 성향 때문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공개된 문서, 의료 기록,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컬리 하워드의 갑작스러운 신체적, 정신적 쇠퇴에 얽힌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렸고 그 진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습니다. 제롬 레스터 호로위츠, 즉 컬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는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줍고 예민했던 그는 연예계 전성기 시절 가장 인기 있는 조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와 연예계에서의 위치에 대해 뜻밖에도 걱정했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사랑받는 광대였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슬픔, 외로움, 그리고 무능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낙인과 기록 부족으로 가려져 있던 그의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덕분에 그가 겪었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논의되는 주제인 정신건강은 당시에는 수치심과 오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컬리가 명성의 스트레스와 고된 업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의 난폭한 행동, 촬영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가 그러한 문제들의 결과라고 여겨졌습니다. 케올리의 사례를 재검토한 의료 전문가들은 그가 진단받지 못한 양극성 장애나 다른 신경정신 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과도한 음주가 이러한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는 그가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져 갔던 그의 말년의 슬픈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1946년 불과 42세의 나이에 컬리는 하프위츠 홀리데이라는 단편 영화를 녹화하던 중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의 전업 코미디언으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파인들은 컬리의 건강 악화가 일회성 사건이며 스트레스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컬리는 그 이전부터 수년간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을 앓아왔으며 이러한 징후들이 안타깝게도 간과도에거나 오진도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기에 컬럼비아 픽처스 스튜디오 시스템이 그를 대했던 방식입니다. 소속사는 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대신 그가 신체적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공연을 계속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는 그가 없으면 트리오의 사용공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튜디오 내부 문건을 보면 컬리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마지막 촬영을 위해 부축을 하거나 대중의 걱정을 덜기 위해 그의 상태를 비밀로 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형기자 동료였던 모 하워드는 뒤에서 그를 위해 로비를 벌였지만 이윤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모의 영향력조차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 에졸중 이후 케올리는 요양시설을 전전하고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갖는 등 비교적 익명으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1947년 단편 영화 Hold That Lion에 잠깐 출연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한때 역동적인 재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그는 이제 허약하고 어리둥절해 보였으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대오만한 시련이 닥쳐왔고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1952년 1월 48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때 세상을 웃게 했던 그 남자는 거의 잊혀져 있었다. 그의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의 업적에 걸맞은 찬사나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다. 가족 기록 보관소, 비공가의 증언, 누락된 의료 기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남자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컬리 하워드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잊혀진 유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연약한 인간이었고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던 시스템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큰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방치와 낙인, 그리고 웃음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던 시대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결국 컬리 하워드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은 팬들이 기대했던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조차도 말없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웃긴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고통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말은 아니지만 그가 기억될 만한 결말입니다.